이제 확률이라는 거 배울 건데 확률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 용어들부터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시행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긴 배웠는데 이 시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뭔가 행동을 하는 거야. 행동을 실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행동을 하는 건데 아무 행동이라는 게 아니야. 내가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 행동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뭐 확률이라는 걸 볼 거잖아.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놈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가 어때야 돼요? 필연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고요. 우연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 눈이 3이 나오는 게 무조건적으로 일어나? 3이 나오는 것도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게 무조건 앞면 나오게끔 돼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우연적으로 앞면이 나온 거죠. 이렇게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실험 또는 관찰들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표본 공간이라고 있어요. 표본 공간은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결과. 그 결과를 나타낸 집합이에요. 뭐라고요? 집합이라고요. 여러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집합 배웠죠. 집합. 집합이 뭐예요? 원소를 써놓고 중괄호로 묶어 써주는 거잖아.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1, 2, 3, 4, 5, 6 됐어요? 자, 어때요? 집합으로 썼죠? 집합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어떤 놈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한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놈들을 모아서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집합을 쓰게끔 돼 있어요. 알겠죠? 됐죠? 그러면 주사위 던지는 사건에서 표본 공간은 무엇일까요? 앞, 뒤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주사위를 2개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무엇이냐? 어떤 원소를 쓸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원소 쓸 거야? 주사위 2개 던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2개의 값을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원소로 숫자 하나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가야 돼? 순서상으로 들어가겠죠. 1,1부터. 그 다음 뭐? 1,2.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2,1도 있고요. 2,2도 있고요. 쭉쭉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구 있어요? 6,6까지 쓰고 끝내겠죠? 그럼 원소 몇 개 있어요? 36개야? 12개야? 36개야? 알겠냐?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표본 공간 됐고요. 그 다음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은 뭐냐면 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 결과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사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죠? 짝수라는 결과가 있죠. 짝수라는 결과가 뭔데? 2하고 4 벌써부터 하품하고 있어요. 6이죠? 2, 4, 6 맞아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무엇으로 표현해줘야 돼? 집합으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를 모아놓은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결국 사건이라는 것도 그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봤더니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괜찮아요? 괜찮죠? 부분 집합이죠? 무조건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겁니다. 사건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냐면 사건은 사건인데 근원 사건이에요. 근원 사건. 니네 근원지라는 말 들어봤죠? 근원지. 근원지가 뭐예요?
근원지가 뭐야? 어떤 거에 대해서 걔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밝힐 수 있는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 근본, 원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결과들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원 사건은 뭐냐?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은 뭐냐? 그냥 원소 하나씩 끊어놓은 사건이에요. 뭐? 이거 얘만 있어요? 근원 사건이? 모두 있어요. 2의 눈만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만 나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원 사건 뭔지 알겠어? 됐냐? 네. 근원 사건 됐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전사건이라고 했어. 전사건. 그리고 6번도 같이 볼게요. 공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사건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할 건데 그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우린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표본공간과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과로 뭐가 있죠? 1, 2, 3, 4, 5, 6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죠? 이런 걸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사건. 그러니까 표본공간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 근데 왜 이름을 두 개를 썼어? 내용적으로 보면 좀 다르잖아. 표본공간은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결과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걸 표본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사건은 그냥 어떤 사건이야. 사건인 건데 그놈의 결과도 다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죠. 그죠? 내용은 다르지만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전사건. 그 다음 공사건은 뭐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우린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사건. 오케이? 뭐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가능해? 불가능하죠? 이런 건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용어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있고요. 여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한 개의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사건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사건 A라는 것도 있고요. 사건 B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들 중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의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뭐예요? 2, 4, 6이죠.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의 사건 2, 4, 6이죠. 맞아요? 근데 B라는 것은 자 3의 약수의 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약수의 눈 나올 수 있잖아. 결과들을 써볼게. 뭐야? 1하고 3이죠? 자, 얘하고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겹치는 게 없는 두 개의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잘 봐. 니네 교집합 기억나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돼요. 알겠어?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개의 사건 A, B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사건이라는 건데요. 여사건은 뭐냐면요. A라는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이 246이야. 짝수의 눈이야. 자, 246 짝수의 눈의 반대 뭐야? 135죠? 그죠? 홀수의 눈. 그지? 짝수의 반대가 홀수잖아. 그지? 예. 홀수의 눈이 135를 갖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도 되겠지만 새로운 이름 붙이지 말고 A의 여사건이다 라고 해서 A여라고 표현하면 돼요. 여집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냐? 여집합에 해당되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사건이라는 것과 집합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집합과 확률에 배우는 이 사건들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합처럼 계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올 거야. 알겠냐?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배반 사건, 여사건을 알아봤는데 그 전에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것도 좀 살펴볼게요. 합사건은 뭐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진 않는데 그냥 내용적으로 알아두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해요. 기호로도 A 합 B라고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곱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거는 A 교 B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짝수의 눈의 사건이 A고요. 소수의 눈의 사건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짝수야. 246이죠? 소수가 뭐예요? 소수가 B예요. B는 소수 뭐예요? 소수 뭐 있어요? 주사위 던져서 소수에는 뭐 있어요? 2, 3, 5가 있잖아요. 겹치는 거 있어 없어? A 교 B 있잖아. 이게 곱사건이라고요. 뭐 2. 곱사건이 2인 거야. 합사건은 뭐예요? 합사건. 합집합 쓰면 돼. 뭐야? 2, 3, 4, 5, 6 끝. 별거 아니죠? 그래서 합사건의 합집합 생각하시면 되고요. 곱사건은요, 교집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A 교 B라고 썼으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얘네들이 겹치는 걸 보는 거예요. 알겠죠? A와 B라고 썼으면 합치는 거야. A이든 B이든 어쨌든 있는 것들을 싹 다 쓰는 게 합집합인 거예요. 알겠죠? 배반사건, 여사건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집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상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봐봐. A와 B의 합사건은 뭐예요? 합집합 부분이고요. A와 B의 곱사건은요, 교집합 부분이고요. 됐어요? 자, A하고 B가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겹치는 게 없어야 돼. 자, 근데 이 S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본다는 것은 표본 공간 내에서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표본 공간을 벗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보지 않아요. 알겠죠? 표본 공간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 즉, 전체 집합인 거야. 표본 공간은. 알겠냐? 이해돼요? 자, 여사건은 뭐예요? A의 반대쪽, 요놈에 해당되는 것을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표본 공간하고 전사건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줄게요. 표본 공간은 뭐냐면 이거야. 얘가 S, 표본 공간 요 S 자체를 얘기해요. 근데 전사건은 뭐냐면요. 표본 공간 내에 있는 A가 이렇게 있을 뿐이야. 이게 전사건 A인 거야. 알겠냐?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A는 원래 표본 공간 안에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꽉 찼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A가 특별하게 S랑 똑같아질 때를 우리는 전사건인 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A,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 B, 사이 약수 C. 쉬워. 넘어갈게. 너무 쉬워. 쉽잖아. 쉬워. 해보면 그래 이거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그죠? 1부터 8까지 있어요. 주사위 1, 2, 3, 4, 5, 6이 아니라 숫자 카드 1, 2, 3, 4, 5, 6, 7, 8이야. 표본 공간이 뭐예요? 1, 2, 3, 4, 5, 6, 7, 8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거기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럼 A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 수 있겠죠. 6의 약수 누구야? 1, 2, 3, 6이지. 됐냐? 됐죠? 그럼 요 놈과 배반 사건인 개수를 구하세요. 배반 사건인 그 사건을 우리가 사건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B라고 하는 거는 A랑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겹치지만 않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소로 생각할 수 있는 후보들이 누가 있어요? 4, 5, 7, 8이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4, 5, 7, 8 갖다가 집합을 자유롭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지. 자, B를 내가 4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B라는 사건이 4야. 오케이? 그러면 A랑 배반 사건 되잖아요? 또한 역시 5만 있어도 되잖아요? 배반 사건 되잖아요? 즉 여기 있는 4, 5, 7, 8 갖다가 자유롭게 부분 집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2에 몇 승계 있어요? 4승계 있는 거죠.
자, 원소들 몇 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몰라요? 2의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 자, 원소 3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 몇 개야? 몇 개야? 동준이 몇 개야? 8개. 2의 3승 계산하는 거잖아. 알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부분집합 계산하는 거예요. 원소 5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야? 32개 뭐 이런 식으로. 알겠냐? 됐어요? 예,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확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확률 끝까지죠? 몰라요 아직? 말씀해 주시는 거. 네. 어디 저기까지라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동명도 얘기 좀 해주셔요. 알겠죠? 자, 확률입니다. 확률은요,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해요. probability. 몰라, 근데 나 영어 잘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P를 따가지고 이제 문자화 할 건데, 잘 봐. A라는 사건의 확률, A의 확률이죠. 한글로는 A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P 괄호 열고 A 쓰시면 돼요. PA예요. A의 probability다 이 얘기예요. A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PA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PA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자, 정의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잖아요. 중2 때 했잖아요. 그지? 얼마야? 6분의 3이라 그랬죠. 거기 있는 6이 왜 나왔고 거기 있는 3은 왜 나왔죠? 6은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주사위는 전체가 몇 개야? 1, 2, 3, 4, 5, 6, 6개 아니야. 그게 표본 공간 아니야? 그죠? 그래서 분모에 6을 쓴 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쓰는 거고요. 그럼 뭐예요? NS죠? N 괄호 기호 알아요 혹시? 알죠? 거기에 원소가 몇 개냐라는 기호잖아요. N 괄호가 S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입니까? 6개. 그지? 그 다음 분자에다 3을 쓸 건데 3은 왜 썼어? A의 경우의 수를 보는 거잖아요. 짝수의 눈의 경우의 수 몇 개야? 2, 4, 6, 3개잖아. 그럼 A의 원소가 몇 개냐라는 걸 보는 거잖아. 알았어? 그래서 NS분의 NA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PA라고 정의 내려요. 그럼 야, 니네한테 PB를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NS분의 NB라고 쓰면 돼. 오케이? 야, 별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의 확률 얼마예요? 그럼 무조건 NS분의 N별이야. 알겠냐? 그리고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죠? 야, 곱사건 A교 B의 확률이 얼만데?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똑같아. NS분의 N A교 B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약속이야. 어떤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나누기 전 사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때 표본 공간 전 사건 두 개 혼용해서 쓸 건데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전 사건 표본 공간 같은 의미야 거의. 알았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괄호 기호 까먹은 사람 없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사건의 확률은요 NS분의 NA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나누기 NS예요. NS.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건의 확률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걸 볼 건데 봐봐. 뭐라고 써있어? 수학적 확률이라는 말도 써있고요.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이라는 말도 써있죠.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확률이에요. 이론상의 확률. 알겠냐? 이론적인 확률이에요. 방금 계산한 NS분의 NA 있죠? 그게 이론적인 수학적으로 계산에 의한 확률인 거야. 짝수의 눈 나올 확률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며. 그지? 근데 잘 봐. 잘 생각을 한번 해봐. 니네가 실제로 주사위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굴렸어. 2번 굴릴 거야. 그럼 거기서 짝수가 무조건 한 번 나오니? 확률이 2분의 1이라 그러지 않았어? 잘 생각을 해봐. 내가 2번 굴리면 무조건 2번 나와? 아, 한 번 나와 무조건? 2분의 1이라면 확률이 2분의 1이면 2번 중에 한 번이랄 뜻이잖아.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두 번 던지면 한 번 나오냐고요?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재수가 좋으면 두 번 다 짝수가 나와요. 짝수 나오면 내가 돈 1,000원 준다라고 했을 때 재수가 좋으면 두 번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재수가 없으면 미안해. 재수가 없으면 두 번 중에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내가 어떤 실험에 의해서 하는 확률은 실험에 의해서는 요 수학적 확률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적은 이론적인 확률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정말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네 왜 그런 말 들어봤죠? 일상생활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라는 말 들어봤죠? 책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문구를 보거나 했을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없어? 있잖아. 가까운 거 하나만 예를 들어봐. 네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있을 거 아니야. 남자 연예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연예인은 얘인데 실제 내 남편은 또는 부인은 얘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런 거 아니야? 좋아하지만 뭐 이런 거잖아.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이론적인 확률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통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통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통계가 뭐야? 어떤 자료가 졸라 많이 있는 거 가지고 뭔가 조사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너희들한테 내주는 걸 다 통계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통계잖아요. 평균만 구하겠어? 뭐 다른 것도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도대체 왜 나왔을까? 자,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마을이 있어. 어떤 A 마을이 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서 뭔가 조사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조사를 할 거냐면 비가 올 때 천둥이 칠 확률. 얘를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심지어 시기는 500년도야. 과거야.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어. 그지? 근데 A라는 지역의 천둥이 칠 확률을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 왜? 천둥이 치면 뭐 과실수들이 뭐 이렇게 천둥 맞아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 그럼 A 마을에 내가 농장을 짓는 게 좋을까? B 마을에 농장을 짓는 게 좋을까? 이런 것쯤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천둥 칠 확률이 낮은 지역을 니네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치는지를 또 궁금해하는 거야,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과학기술이나 수학 이런 계산 원리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도 이런 걸 좀 알고 싶은 거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록하는 거야, 기록을 하면 돼. 어떻게 기록해? 비가 오는 날수를 세는 거야. 1년 동안 비가 오는 날이 대략적으로 한 50일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비가 한 50일 왔대. 1년 동안 비가 50일 왔어. 50일 왔는데 그 50일 중에 천둥 친 날을 기록하는 거지. 내가 50일 중에 천둥 친 날이 3일이래. A지역은. 근데 B지역은 50일 중에 천둥 칠 날이 22일이래. 그럼 A지역이 좋아? B지역이 좋아? A지역이 좋은 거 아니야? 천둥이 좀 덜 치니까 피해를 좀 덜 입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야? 아니야. 뭔가 경험적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기록을 한 거야. 그지? 맞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봐봐. 이건 좀 똑똑한 놈이고 내가 일주일만 7일만 조사한 거야. 7일 조사했는데 7일 동안 7일 중에 3일이 천둥이 닫혔어. 그럼 7분의 3으로 된 거야. 똑같은 지역 A 마을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했지만 교원이는 이렇게 했대. 그래서 야 A 마을 큰일 났어.
7일 중에 3일이나 천둥이 쳐. 그럼 여기는 과수원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쳐봐. 그러니까 천둥 친 3일이 그 7일 안에 모여있는 그 7일을 재수없게 잰 거야, 제가. 그럼 7분의 3이나 되니까 A마을을 버려버리겠지, 니네가. 그지? 근데, 자, 7분의 3이라고 하는 것보다 50분의 3이라는 거 우리가 좀 더 믿을 수가 있겠죠. 이제 나중에 더 쟀더니 내가 50일이 아니라 500일을 쟀더니 500일 중에 22일이 됐어. 가능하잖아? 500일 중에 22일만 천둥 친 거야? 그럼 얘가 좀 더 믿을 만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500일보다 좀 더 많이 그 기록을 남기고 내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 기록을 남겨가지고 한 5만 일쯤 쟀더니 비 오는 5만 일을 우리가 체크해봤더니 그 중에 비 오는 날이 며칠이더라 뭐 이렇게 쟀다라고 쳐봐. 그럼 걔는 좀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겠지. 그지? 만약 그래서 결국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나온 횟수를 통계적 확률로 우리가 정해놔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확률이다? 믿을 만한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많이 했을 때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게 몇 번이냐라는 걸 보는 걸로. 알겠냐? 됐냐? 요거는 니네한테 간단하게 실험을 좀 시켜도 좋긴 해. 옛날에 나 그런 적이 있는데 실험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니네가 3분의 1이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 없잖아. 6분의 2잖아요. 그죠? 3분의 1이죠. 이건 수학적인 확률이야. 근데 이거를 통계적 확률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을까?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 주사위 하나 던져주고 야 너 10번 던져. 그 중에 1, 3 몇 번 나오는지 봐봐. 그러면 실제로 체크하면 되잖아. 10번 중에 3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 중에 1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 중에 5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10분의 5 충분히 나올 만하지 않아? 그지? 근데 봐봐 10만 분의 5만은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냐? 이게 말이 되겠냐? 얘랑 똑같이 약분하면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근데 10만 번 던질 때도 진짜 5만 번이 1 또는 3이 나올 수 있겠냐?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거든? 궁금하면 집에서 1시간 잡고 한번 해봐. 주사위 막 던져가지고 해봐요. 시행횟수를 꽤 크게 하면 10만 번 정도 하면은 3만 3천 몇 번 뭐 이렇게 나와. 352 뭐 이렇게 나올 거야. 3분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와. 그러니까 시행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확률에 가까워져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 시행횟수를 충분히 많이 해줘야지 믿을 만한 값이 된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값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뭐 찌질하게 짜잘하게 뭐 10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해가지고 통계적 확률을 계산하진 않아요. 시행횟수를 꽤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같은 시행 n을 n번 반복했을 때 A가 실제로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는데 n분의 Rn이 확률이잖아요. 시행횟수분의 일어난 횟수니까. 그지? 시행횟수분의 일어난 횟수니까. 그죠? 요놈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계적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n을 충분히 크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n이 작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런 거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져요. 그 P 값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 표본 공간 S의 의미의 사건 A에 대해서 자, A라는 놈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고요. S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죠? 맞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는 요가 공집합이라고 보면 안 되고 공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공사건. 이거는
표본 공간. 그지? 또는 전 사건. 그죠? 됐어요? 네. 자,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는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아요. 왜 그럴까요? 왜 0하고 1 사이일까요? 잘 봐요.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아니야? 그지?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뭔데? NS분의 N 공집합이죠? 이거 그대로 PA고요. 맞아요? 이건 뭐예요? NS분의 뭐야? 아이씨, 닭대가리들, 씨. 네, 뭐라 그랬어, 이거? NS분의 NA라 그랬잖아. 무조건 NS분의 N 고놈이라 그랬잖아. 야, PS 썼으면 뭐예요? NS 쓰면 되잖아. 네. 그지?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됐냐? 근데 등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실수했네요. 그죠? 부분집합이니까 원소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써줘야 되는데 잘못 썼어. 내가 흥분했나봐. 미안해요. P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확률은 1보다 클 수 없어요. 커봤자 1이야. 그리고 음수가 안 돼. 작아봤자 0이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기호화해서 설명한 거야. 기호화해서. 자, 그래서 PS는 얼마냐? 1이다. PS가 1인 거 당연한 거죠? P 공집합은 P 공사건은 뭐예요? 0이고요. 당연한 거죠? 넘어가 되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미안.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뭘 알려준 거니? 표본 공간 S를 알려준 거야. S는 뭐예요? 그러면 1,1부터 쭉쭉쭉 얼마? 6,6까지 원소 몇 개라 그랬어? 36개야. 오케이? 자,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이래요. 그럼 뭐예요? 36님. 예, NS분의 NA인데 36분의 두 눈이 같은 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가지죠? 1, 1, 2, 3, 3, 4, 4, 5, 6, 6, 6가지밖에 없죠? 네. 6분의 1이야 그래서. 됐어요?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이래요. 뭐예요? 두 눈의 수 합이 8이래. 누구 있어? 26, 또 35. 35, 또 44, 또 54, 53, 그 다음 62, 몇 개? 5개. 36분의 됐냐?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이래요. 완전 제곱수가 뭐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제곱수 생각하시면 돼요. 1, 4, 9, 16, 25, 36. 그죠? 자, 1이 되는 경우에서 뭐예요? 1, 1밖에 없죠. 4가 되는 경우에서 누구예요? 1, 4, 2, 2, 또 4, 1. 됐어? 9가 되는 경우에서 3, 3. 그죠? 그 다음 16 되는 경우에서 4, 4밖에 없죠. 2, 8 안 되죠. 25 되는 거 5, 5. 36 되는 거 6, 6 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죠? 36분의 8. 약분해서 쓰시면 얼마야 이거? 4로 되죠? 그럼 9분의 2인가요? 네. 됐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쉽죠? 잠깐만. 뭐 빼먹었나?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데 무엇을 계산할 수도 있어? 수열을 계산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뭐 나오겠냐? 당연히 조합을 원순열을 이용하여 확률. 그 다음 조합을 중복순열을 이용하여 확률. 조합을 이용 조합 왜 안 나와? 드디어 나오네요. 조합 나오고 그럼 뭐 나오겠냐? 중복조합.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와. 통계적 확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거 좀 이따 계산할 건데 어쨌든
여기 있는 확률 앞부분에서는요, 경우의 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경우의 수로 계산하게끔 시키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번 시험 범위에 너희들의 확통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알았어? 확률 계산할 때 경우의 수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그 누적이라고.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 이런 것들 싹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교과서 문제도 경우의 수 계산하는 게 또 나와요. 알겠죠? 다시 한번 할 건데 뭐 복습 차원에서 이거 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볼게요. 중국적 계산 어떻게 했죠? 예,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자, 이웃하는 거 C와 T 사이 문자 2개 오는 거 이거 할 수 있죠? 까먹었어요? 알았습니다. 자, A, B, C, D, E, F 6명 앉을 때 A, B 이웃이래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그냥 600이죠? 그죠? 6P 6이니까. 그 다음에 A, B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500 곱하기 2. A, B 묶어주면 한 명 취급하면 5명이지. 5명 배우라고 묶음만 해서 A, B 배우라는 거. 네. 500 곱하기 2.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컴퓨터 COMPUTER 문자 다 다르네. 이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고 싶대요. 어떻게 할 거야? 2개의 문자가 오고 싶다며. 그럼 C하고 T를 뿅뿅 어떤 2개의 문자를 써가지고 묶어줘서 한 놈 취급하면 되는 거야. 알았냐? 그럼 이 묶음부터 니네가 만들어줘야 되지. 이 묶음 만들어주면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일단 얘네들 골라야 되지. 근데 앞뒤 순서 있어 없어? 있지. 그럼 C하고 T 제외한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순열로 6P2죠? 그 다음에 C하고 T 위치 바꿀 수도 있죠? 곱하기 2. 그지? 그럼 이 묶음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 자체가 6P2 곱하기 2인 거야. 자, 그러면 요 묶음과 문자 몇 개 남아있는 거야 지금? 이 묶음과 4개 남아있는 거죠? 어떤 조그만 문자들 4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5팩이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아니 이게 그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죠? 그러면 6P 곱하기 2 곱하기 5팩을 누구로 나눠요? 전체 경우의 수 8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계산한 거에서 뭐만 들어가는 거야?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 나눈다. 그거 하나만 더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무식하게 다 계산하지 말고 5팩 5팩 나누고 계산하면 편하죠? 이거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5 곱하기 2가 분자 남고요. 분모는요. 8, 7, 6이죠? 6, 6 지워버리고 4, 7, 28분의 5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좀 더 빠르고요. 알겠냐? 됐냐? 넘어갑니다.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순열. 원순열이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을 원탁에 둘러 앉힐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을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자, 몇 명 앉히는 거예요? 7명 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뭐야? 그냥 6팩으로 끝나는 거죠. 누가 이웃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앉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자는 뭐예요?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남자 둘이 이웃하는 거죠. 그럼 이웃하니까 남자들 2명 한 묶음 취급하면 몇 명 남아있는 거야? 5팩 5명. 그럼 6명 원순열 배우라는 거죠. 얘 박아뒀으니까 5팩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5팩으로 끝나요? 묶음 안에서 남자애들이 자리를 이렇게 쭉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곱하기 2. 됐냐? 네. 2번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 이용하는 경우에요.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1, 2, 3, 4, 5죠?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짝수건 말건 신경 안 쓰고 분모를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 몇 자리 정수? 4자리 정수. 근데 중복 사용해서 뽑는 거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전부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리를 뽑네. 그럼 중복순열 뭐야? 4파이 5야, 5파이 4야? 생각해봐. 4파이 5야, 5파이 4야? 야, 니네가 몇 자리 만들어? 어? 4파이오. 몇 자리 만들어? 4자리. 4자리 만들지? 네. 숫자 몇 개 뽑아? 4자리 만드는데 왜 5개를 뽑아? 4개.
4개 뽑잖아. 네. 한 번 뽑을 때 몇 가지 종류가 있어? 5가지 있잖아. 네. 그럼 5파이 4 아니야? 4개 뽑으니까 파이 4잖아. 얘 4개 뽑잖아. 파이 4라고요. 4개 뽑으니까요. 5파이 4야. 암만 공부를 안 해도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까먹고 있어. 기본을. 분자는 어떻게 돼요? 짝수로 만들어 달래죠. 짝수의 특징 뭐야? 뭐야? 짝수 어떻게 만들어요? 1257이 짝수야, 홀수야? 홀수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야? 1의 자리가 홀수면 홀수잖아.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고. 있어, 걸놈들아. 니네. 너무 쉬운 건데 내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벙찐 표정인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죠? 너무 쉬운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1의 자리 짝수만 좀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짝수니까 2가 되는 경우와 짝수니까 4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 계산하는 경우 수 몇 가지야?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1, 2, 3, 4, 5 중에서. 이거 만드는 경우 수 몇 가지냐고요? 5파이 3. 예, 5파이 3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5파이 3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됐냐? 근데 이거 계산하지 말고 이거잖아. 5분의 2 끝. 됐어?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있어? 이 미친놈. 그지? 계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5 곱하기 5 곱하기 5 4번 곱하면 얼마지? 5, 25 25 곱하기 5부터 암산 안 된다. 5, 25 곱하기 5 쓰고 그러면 안 돼요? 헷갈리게 이씨. 아직 남아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어떻게 해? 7개의 문자 A, V, O, C, A, D, O를 왜 이걸까? 아보카도? 오. 얘네는 1년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이래요. 자, 모음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모음 써줄게요. 알겠습니다. 모음은요, 모음을 이제부터 모음 에, 이, 오, 우예요. 까먹지 마세요. 에, 이, 오, 우. 에, 이, 오, 우. 됐어? 이게 모음이야. 이거 제외하고 L 자음이야. 리을이야. 리을. R 자음이야. 걔도 리을이에요. 알겠죠? L하고 R이 모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있어 멍청한 놈. 누굴까요? 제가 학생 때 그랬어요. L인데 L 이음으로 시작하면 모음인데 막 이러고 있었지. 나 몰랐어. 나 학원 안 다녔으니까. 나 혼자 공부했잖아. 누가 알려줘? 없어. 인터넷이 있냐 뭐가 있냐 누구한테 물어보냐? 우리 형? 맨날 게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오락실 다니고. 녹화 중인데. 자, 그래서 모음이 누구예요? 5하고 5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럼 5하고 5하고 A도 있네요? A도 있네요? 어머, 모음 참 많다. V, C, D는 아니고요. 자, 그럼 얘네들을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는 거죠? 그럼 모음끼리 묶어서 한 놈 취급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모음끼리 묶어서 한 놈 취급할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거 누구야? V하고 C하고 D 남았죠? 그럼 얘네 배열하는 경우에서 뭐예요? 간단하게 4팩 쓰셔도 되죠. 그죠? 그 다음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A 2개, O 2개잖아. 2팩. 네. 4팩 나누기 2팩 2팩. 같은 거 개수 팩으로 나눠주라 그랬잖아. 기억났어? 네. 그 뭐예요? 됐어? 네. 까먹지 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됐냐?
그럼 이게 내가 보려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상관없이 그냥 배열이니까 7패. 그 약분하고 하는 게 좋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해버리면 누구 남아? 765 남죠? 계산하면 765분에 4322잖아. 32 그지? 35분의 1 나오죠. 7팩이에요. 7개잖아. 아 7팩 아니지. 어우야야야 그래 잘 얘기했다. 헉, 미쳤나봐. 오 큰일 뻔했다. 7팩이 아니죠. 뭐예요? 7팩분의 2팩. 그렇지. 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줘야 되죠. 7팩 나누기 2팩 2팩 그죠? 네. 두 개밖에 없죠? 다시 봐야지. 이거 없어요. 예,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2팩 2팩 사라지네? 그지? 그럼 76하고 4팩 4팩이네? 7팩하고 4팩 4팩 이거만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겠죠? 계산할 수 있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조합 이용하는 거. 자, 잘 봐라. 이거 별표 치세요. 이런 류의 계산을 여러분은 앞으로 적어도 한 100문제는 풀 거야.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거. 여기서 확률 계산하는 거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봐야 돼. 자, 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야. 그럼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없는 거잖아. 한 번에 4개를 딱 잡아서 확 꺼내는 거잖아. 번째가 있어? 없어? 없다고. 무조건 조합이야. 알았어? 알았냐? 무조건 조합이야. 알았죠?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자,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오고 싶대요. 초록색은 보이네? 검은색, 흰색, 보이네요. 4개 모두 초록공이다. 야,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냐? 아니. 여기서부터 니네가 헷갈릴 거야.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지? 경우를 나눠야 되나? 흰공 3개에 초록공일 수도 있고 흰공 3개에 검은공 하나일 수도 있고 초록공만 4개 뽑을 수도 있고 초록공 3개에 흰공 하나 초록공 3개에 검은공 하나 초록공 2개에 흰공 검은공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왜냐? 봐봐. 공이 지금 몇 개 있어 총? 10개 있죠. 10개 공 중에서 이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 아니야? 이 공이 나올 확률도 얼마야? 10분의 1 아니야? 그럼 색깔은 내가 구별을 안 한다라고 치고 공 10개 중에서 어떤 공 4개를 꺼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공이 초록색 같은 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다른 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하게 10C4로 가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10C4개의 경우의 수 중에 흰이 있을 텐데 걔가 여러 번 있어. 봐봐. 흰도 있고요. 흰도 있고요. 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왜? 모든 공이 나올 확률이 다 10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경우의 수 계산은요. 그 다음에 모두 초록공이니까 뭐예요? 초록공 5개 중에서 4개 꺼내는 거 5C4로 계산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걸 애들이 까먹거든요. 까먹지 마세요.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경우에서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초록색 같은 건데 이거 필요 없다고요. 다른 거로 생각하시고 뽑으시라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냐? 자, 그럼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는 어떻게 할 거야? 똑같아. 분모는 10C4고요. 분자는요. 뭐예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라며. 그래. 흰 공 아니지. 흰 공 3개 중에 2개니까 3C. 흰 공 먼저잖아. 아니 먼저 상관없어요. 3C 흰 공. 그 다음 곱하기 2C 2지. 왜? 곱하기 해줘야지. 곱하기 맞죠? 왜? 흰 공도 뽑고 검은 공도 뽑고 둘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고배 법칙 쓰는 거야. 알았냐? 흰 공 2개 나올 확률 얼마예요? 자, 얘는 야, 공 4개 꺼낼 건데 흰 공만 2개 나와. 나머지 2개의 공은 뭐예요?
경우를 나눠야지. 흰 공 두 개에 검검일 수도 있고요. 또 초초일 수도 있고요. 그죠? 맞죠? 또 검초일 수도 있다라고 세 개 나눠서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 흰 공이 두 개 나오는 건데 다른 공은 뭐 나오는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확률들을 따로따로 계산해야지. 그럼 뭐예요? 검은 공 두 개 나오는 확률은 흰 공 두 개, 검은 공 두 개. 뭐야? 10C 4분의 그죠? 흰 공 두 개, 3C 곱하기 검은 공 두 개니까 2C. 오케이. 그 다음 초초는 뭐예요? 10C 4분의 3C 초초 5C. 검초는 뭐야? 10C 4분의 3C 2C 1 5C 1 됐어? 이해돼요? 요거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이해되셨으면 돼요. 쌤, 네. 이거요. 네. 여기서는 네. 그냥 7개를 한꺼번에 봐요. 7개를 한꺼번에 본다고? 3개 중에서 2개 뽑고 남은 게 7개니까 그거는 72 하는 줄. 두개 보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봐도 돼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흰 공 제외하고 나머지 공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이 없잖아. 흰 공을 하나 더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남은 공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같은 공 7개로 보고 얘네들 중에서 2개를 뽑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우에서 할 때 내가 한번 얘기했겠지만 복잡한 문제는 경우를 막 니네가 나눠봐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지금 얘는 아무 공이나 상관없다가 돼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달릴 수도 있다고. 그럴 때는 그 상세한 조건으로 니네가 나눠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 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야. 경우 나누는 거를. 알겠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에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H 계산하는 거 안 까먹었죠? 중복조합 H 계산 NHR 어떻게 계산해? 엔마 R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이거예요. 더한 다음에 1 빼고 R 됐어?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중복 조합인 내용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뽑는 순서 상관없는 조합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조합을 할 건데 중복이다 이 얘기야. 여러 번 반복해서 뽑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 상황을 이해를 했을 때 봤을 때 중복 조합인지 중복 순열인지 아니면 조합인지 순열인지 이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꽃송이 5개를 구입할 때 수선화 2송이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여라. 각 종류의 꽃은 5송이 이상씩 있다 이 얘기죠. 결국 뭐야? 프리지아만 5개 뽑아도 되는 상황인 거 아니야 지금? 맞지? 그치? 5종류 이상씩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뭘로 계산하면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 뭐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5송이 사는 거야. 누구든 상관없이. 중복이잖아.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첫 번째 건 사가지고 누구 주고 두 번째 건 사가지고 누구 주고 이런 게 있어? 없잖아. 5송이 한꺼번에 확 묶어가지고 이렇게 꽃다발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조합이지. 산 거 또 사도 되지. 중복이잖아. 그럼 자 질문. 4H5예요? 5H4예요? 4H5죠. 왜? 5개 사는 거야. 니네 5번 뽑아요. 그러니까 R값이 5인 거야.
분모는 뭐예요? 4H5고요. 분자는요? 자, 이제 그 사건의 경우에서 계산해야지. 수소나 두송이가 포함돼야 된다며. 두송이 이상이야, 두송이야? 두송이로 끝나는 거야. 그럼 수소나 두송이는 이미 뽑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세 송이만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수소나 두송이 뽑을 때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두송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달라지는 경우가 없어. 곱하기 할 게 없다고요. 그냥 나머지 세 개만 아무렇게나 뽑아놓으면 돼요. 됐어요? 이게 어떻게 뽑을 거예요? 4H3. 4H3? 3개 뽑으니까 3? 됐어? 4H3이야? 3H3이야? 4H3. 아, 3H3. 3H3이죠? 왜? 뭐가 수소나 두송이 뽑아놨으니까 수소는 더 이상 사면 안 되지. 이해돼? 알겠냐? 수소나 안 살 거니까 세 종류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3H3이지. 그럼 계산하면 돼. 됐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500원짜리를 넣는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거 같은데? 아, 테시스 모셨나보다. 500원짜리 동전 8개를 넣을 건데 저금통 3개 넣을 거야. 그지? 근데 동전끼리 구별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A에 몇 개 들어가고 B에 몇 개 들어가고 C에 몇 개 들어가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좀 다르게. 동전이 서로 다 같은 동전이 8개가 있어. 8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동전을 의인화 해봐. 의인화. 얘네들이 다 생각을 한다라고 쳐봐. 이 동전이 얘한테 물어보지. 야, 너 어디 들어갈 거야? 난 A에 들어갈 거야. 넌 어디 들어갈 거네? 나는 B에 들어가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B가 좀 더 넓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네들이 들어갈 저금통을 택하는 거 아니야? 맞냐? 그럼 저금통이 몇 번 택해지는 거야? 8번 택해지는 거죠? 그럼 저금통을 몇 번 뽑는 거야? 8번 뽑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저금통 종류는 3개고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H8이야. 이해돼? 됐냐? 네. 그 분자는 뭐예요?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씩은 들어가야 돼. 그럼 동전끼리 서로 구별하지 않으니까 A, B, C에 3개 미리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3H5. 그럼 뭐예요? 3H5예요. 이해되냐? 알겠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잘 봐.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면 A 저금통에 들어가는 500원짜리의 개수를 X개라고 잡을 수 있고요. B 저금통에 들어가는 500원짜리 개수를 Y개라고 볼 수 있고요. C 저금통에 들어가는 동전의 개수를 Z개라고 볼 수 있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야? 8인 거지? 그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죠. 의미 아닌 정수 X, Y, Z. 그지? 분자는 뭐예요 그러면? 자연수 X, Y, Z. 적어도 1개씩은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0은 안 되고 1부터 가능한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요? 맞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8이잖아. 이거 니네가 많이 봤던 유형이잖아. 그죠? 그런 거고요. 뭐예요 이거는?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X하고 Y하고 Z가 1 이상인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씩 집어넣고 정복조합 계산 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말 나온 김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의미 아닌 정수의 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x의 값이 3 이상일 확률. 그 의미 아닌 정수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3h7이지. 그지? 근데 x의 값이 3일 확률이잖아. 그럼 x는 3으로 고정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y하고 z는 의미 아닌 정수 y하고 z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y 더하기 z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뭐야 이거? 2h4. 오케이. 됐어? 알겠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3 이상이면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3 이상인 문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x가 3 이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x는 3 이상. 그럼 뭐야? 3개 미리 뽑아놓으면 되잖아. x라고 치환하면 이거 되는 거죠. 이거잖아. 그럼 3h4로 뽑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아니, 봐봐. 그러니까 아까는 3으로 고정된 건데 지금은 3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는 거 아니야? 7빵빵? 그지? 걔까지는 된다 이 얘기잖아. 3만 되는 게 아니라 3, 4, 5, 6, 7 다 되는 경우를 다 보는 건데 3개를 미리 뽑아버려. 쏘리. 3개를 미리 뽑아버려. 3개 미리 뽑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뽑는 것만 x 프라임이라고 잡으면 해가지고 3개 미리 뽑아버렸으니까 4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 프라임과 y와 z를 구하시면 되죠. 그럼 x 프라임이 0 나왔어? 그럼 3 더해버리면 그게 x가. 그지? 이해되냐? 알겠냐?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통계적 확률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확률 봅시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 모두 합하여 1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 임의의 공 2개를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지? 통계적 확률이 뭐가 된 거야? 3분의 1이라는 거죠. 뭐가? 2개가 흰 공일 확률. 맞아요? 근데 이거 통계적 확률이잖아. 근데 여러 번 반복했대잖아. 그 여러 번이 뭐야? 니네가 믿을 수 있을 만큼. 그죠? 그렇다면 얘를 믿을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의 근사값으로 보셔도 돼요. 수학이래. 수학적 확률의 근사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걔는 수학적 확률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사위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문제 내용 이해돼? 알겠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냐고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죠. 됐죠? 자, 그럼 봅시다. 10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실제로 몇 개 들었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실제로 몇 개 들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아니, 몇 개 들었는지 알면은 막 꺼냈을 때 3분의 1 되는 거 바로 3분의 1 그냥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몇 개 들었는지 알면. 흰 공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이론적 확률로 못 구하는 거죠. 수학적 확률로.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 3분의 2다 라고 주고서 그 다음에 흰 공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흰 공 개수 X개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검은 공 몇 개 있어요? 10-X개 있는 거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몇 개의 공을 꺼내요? 2개를 꺼내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을 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 10C 아니야? 전체 경우의 수 10C 아니야? 맞지? 그러면 2개가 다 흰 공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냐? 누가 얘기해줘? 교원이가 얘기해봐. 2개 모두 흰 공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흰공 몇 개 있어? X. 그럼 X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아니야? 7C 아이지 XC 왜 7이 왜 나왔어? 멍청이 됐어? 이해돼? 이걸 계산한 게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야. 이건 수학적인 이론적인 확률이고요. 얘는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이 지금 시행 횟수를 충분히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률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수학적 확률이랑 같다라고 놓고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냐? 됐냐? 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C이니까 6 나와요? 6C이에요? 네. 계산 왜 이렇게 빨라? 야씨 XC 계산하면 X 마일이죠. 분모 2일 있는데 얘도 분모 2일 있는 거 날려버리면 되잖아. 네. 분모는 뭐예요? 10하고 9죠. 네. 3분의 1이죠. 양변에 90 곱하면 X 마일 3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은 0. 그럼 마 6하고 5가 되죠? 그럼 X는 얼마? 6 나오죠. 그런데. 됐어요? 네. 이거 암산으로 한 거야? 책 본 거지? 아니요. 아니야? 네. 진짜 암산한 거야? 이렇게 계산했어요. 짱인데? 오. 됐죠?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기하학적인 확률은 다른 부분에 있네.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월요일날은 자습 또는 공부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풀이 할 거고요. 수요일날 또 진도 이어서 나갈게요. 덧셈 정리.